안녕하세요. 저는 뭐 카이스트 그런 얘기, 뭐 소프트 정책연구소 얘기했는데 저는 가장 제일 좋아하는 제 보직이 앱센터 이사장입니다. 앱센터라는 거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의 모임으로 앱을 만들고 그 가지고 뭐 기회가 되면 창업도 하고 그런 걸 도와드리는 그런 행사인데 한 6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 파장마당하고도 아마 같이 행사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딱 15분을 받았는데 저도 1분 까먹었으니까 13분 동안에 제가 제목이 교육 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네. 저는 소프트웨어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뭐 전 세계에다 얘기하고 전국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어요. 뭐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요새는 구글이 자동차를 만들고요. 벤츠가 운전수 없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뭐 이런 식의 세상이고요. 그 영화 산업은 이미 다 그래픽스 산업이고 뭐 3D 프린터로 제조업이 모두 다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뀌었고 항공기도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있고 우리 아마존에서는 물건을 주문하면은 드론으로 나눠다 줍니다. 그리고 기자도 신문기사 대부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써요. 어서 지진이 났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강도 몇에 지진이 났다. 이런 식의 패턴은 다 만들어 놨다가 데이터만 딱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쫙 보내줍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분 이제 맞춤형 치료 유전자 분석해가지고 이분은 언제쯤 어떤 병이 날 것 같다. 어떤 여자 배우가 자기 부모들이 계속 어머니 언니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아서 스스로 유방암을 잘라버린 일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세상입니다. 또 인공지능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할 텐데 서양 장기를 가장 잘 드는 사람을 이긴 게 1997년 18년 전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는 그 방송 퀴즈, 제포디라는 퀴즈에 컴퓨터가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동시에 같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스탑하고 해서 그 맞춘 사람이 점수 받아가는 그 행사, 제포디. 저거 유튜브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사람을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몇 주의 장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해서 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동경대학에 인공지능 응시합니다. 아직 합격은 못했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보다 실력이 꽤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쯤에는 이제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큰 일을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느냐. 지금까지 쭉 학문이 발전해 왔는데 그 중에 그래서 그 컴퓨터 칩을 만들고 반도체 기술 이것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제 제조업이 돼버렸어요. 컴퓨터가 이제 1원짜리 컴퓨터가 나옵니다. 이 칩이 다 1원씩 나와요. 뭐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든지 겁낼 게 없어요. 금방 갔다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난 20, 30년 동안에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할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 할래? 정보 이렇게 빨리 갖고 올 수 있고 굉장히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그 기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뭐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소프트웨어가 인류 생긴 이래 최대의 기술이다.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산업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뭐죠? 우리 육체 노동하는 거를 대신해 줬어요. 기계가.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우리 정신 노동하는 거를 대신해 줍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거를 컴퓨터에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써서 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 정신 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큰 변화, 인류사 쪽의 문명사 쪽의 큰 변화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저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어떤 사회냐? 우선 소프트웨어가 사방에 깔려 있어요. 우리 자동차에는 아주 고급 자동차에는 1000만 라인의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비행기에는 2,400만 라인의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뭉쳐 다녀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냉장고가 자동차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야, 자동차야, 나 냉장고인데 우유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너 오늘 돌아오는 길에 우유 좀 사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서로 지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일인지 아세요? 길이 막혔어. 어디 놀러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느라고 길이 막혔어. 나는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는 거야. 바빠 죽겠어. 근데 차들이 쫙 막혔거든요. 앞에 차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야, 자동차야, 우리 주인이 굉장히 바쁘시니까 잠깐 비켜주고 그러면은 내가 5,000원 줄게. 그러면 나는 잠깐 비켰다 이렇게 하면 5,000원 버니까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5,000원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동차끼리 거래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산업이 다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터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과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지금 여러분 구글 감기 걸리면 구글에 메시지를 쳐요. 뭐 열이 나고 뭐 목이 아프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딱 보고 야, 이 동네가 지금 감기가 청각하는구나 하는 거를 구글이 알아요. 언제 알죠? 즉시 알아요. 보통 그거를 알아내는 데가 질병관리센터라고 CDC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얼마 걸리냐? 4주 걸려요. 4주 동안 4주 후에 알아낸 것하고 직접 알아낸 것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포개 보니까 똑같아요. 99.9%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독감 지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에 어디에 독감이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구글 가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혁신의 도구예요. 바꿔주는 도구예요. 이러는 방법을 바꾸고 제품을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소통하는 방법도 바꾸고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방법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의 도구로 해서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걸 잘만 활용하면 아주 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뭐죠? 빈방 빌려주자는 거예요. 내가 빈방이 있는데 그 동네 행사가 있어요. 빌려주자. 어떻게 했죠?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빈방에 있는 거 등록하고 또 딴 분은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빈방이 어디 있는가 알아봐가지고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억 불이에요. 전 세계에 그 많은 부동산 갖고 있는 하얏트 체인이 시가총액이 83억 불이에요. 돈이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돈 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좀 고상한 말로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합니다. 이제는 돈 못 벌었다 그러면은 뭐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본금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회사, 여러분 여기 있는 회사들 다 있을 거예요.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다 회사들인데 무슨 회사죠? 다 창업한 회사예요. 할아버지가 물려준 회사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카이스트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포항제철보다 더 큰 회사가 됐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4등이에요. 4등, 5등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외국 나가도 마찬가지죠. 알리바바가 그 영어 선생님이 만든 회사인데 미국에 갔다가 상장을 하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커졌어요. 상장하자마자. 지금 제가 돈 버는 얘기만 했는데 세상 꼭 돈 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돈 안 벌어도 돼요. 그리고 재미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뭐로 할 건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투명한 사회 얘기할까요? 투명한 사회를 하자. 뭐 거짓이 없고 투명한 사회를 하자. 근데 길거리 나가서 캠페인 할까요? 그 다음에 전단지 돌릴까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러고 길거리 서서 효과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금융실명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금융거래할 때 모든 거 다 컴퓨터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금융거래 했는 걸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는 이런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주니까 투명해지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안전 쪽에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 얘기할 때 안타까워 죽겠어. 거기다 왜 그 정보 시스템을 설치해서
뭐 수평순과 뭐 평형순과 그게 모자라면 출발하지 못하도록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왜 못했는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일자리 오늘 뭐 교육 그러고 여러분 일자리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자리 무척 많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저 140만 개 일자리가 20년까지 필요한데 지금 40만 개밖에 공급을 못해요. 나머지 100만 개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데려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반수가 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주 붐이에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 카네멜론 대학에 140명 정원인데 7,000명이 지원한다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이거 모든 대학생들이 컴퓨터 과학 들으려고 저렇게 제일 큰 방에 모여서 공부를 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큰 강좌예요. 예전까지는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강좌들 열심히 들었는데 그거보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들어야 된다고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죠? 우리나라는 전산학과 미달이에요. 세상이 소프트웨어로 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요타 사고 계속 나고 급발진되는 거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우리 현대차는 아직 그 고백 안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그저께인가 보니까 현대차가 그 경보등이 잘 안 되는 거가 소프트웨어 잘못이라고 최초로 고백을 했습니다. 실은 굉장히 더 많은 잘못이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원자력 발전소 얘기는 제가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잘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하는 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겁은 나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 심각해요. 이게 자동화 시키잖아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고상한 일자리까지 다 자동화 시킵니다. 기자 일자리도 없어지고요. 교수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무크라는 거 있잖아요. 오픈 온라인 코스요. 아니 녹화 잘해가지고 하나 보여주면 되니까 전 세계 사람이 그거만 들으면 되는데 교수가 왜 필요해요?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치과 기공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 그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 그 틀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3D 스캐너로 숟가락 물려주면 싹 스캔해가지고 다 물고 스캐너 정보 받아가지고 그 프린터로 쫙 찍어내기 때문에 치과 기공사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아직도 치과 기공사 양성학교에서는 대학이에요. 치과 기공사는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이다 이렇게 막 그 광고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기 가시면 여러분 인생 조지는 거야. 여기 보면 미국서 47%의 미국 기업이 20년 내에 없어집니다. 똑같은 연구를 저희 연구소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결국 발표는 안 했는데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저희는 58%짜리 없어져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직업의 종류가 6만 개인 나라고요. 대한민국은 10,000개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그래도 새로 생긴 잡이기 때문에 좀 사회 변화에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맞았던 뭐 속기사 이런 작업들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판사도 웬만하면 거 다 그 알고리즘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다 할 수 있어. 뭐 잘못하면 5년 징역 딱딱 때려주면 되는 거지. 이러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이에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글로벌로 나가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선진국, 선진 기술을 가진 기업에 있는 젊은이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또 중국이나 인도나 우즈베키스탄 같이 임금이 낮은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1분 남았어요. 1분 동안에 마무리. 네.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양극화예요. 준비된 1%고 준비 안 된 99%입니다. 그 경쟁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독일 같은 나라는 잘 나가지만 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나라도 아니에요. 거기 이런 젊은이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험 고용률이 40%가 안 돼요. 30 몇 %. 옛날에는 이태백이라고 했어.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3분의 2가 백수예요. 그 일도 대부분 뭐죠? 뭐 세븐일레븐에서 물건 파는 거나 뭐 전단지 돌리는 게 직업이에요. 제대로 된 직업 가진 사람 과연 몇 %가 될까? 저는 10몇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변화 물결을 피할 수 있는가? 야, 문 닫아버리자. 그때 컴퓨터 두드려 보신다고 해결되나요?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우리 구한말에 대한제국 잡아먹은 우리나라 뺏긴 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피할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규제하고 정부를 기대해서 규제를 하고 투쟁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음화차 업자들이 자동차 나오면 음악자 업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놨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려면 50m 앞에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지나갈 때만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동차가 사람이 지나갈 때 뒤에만 쫓아가는 게 자동차라고 정의가 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영국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국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하려면은 규칙 때문에 안 되는 천지야. 교육 어떻게 할래? 지금 하는 교육 100년 전이나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바뀌어야 되고요. 대학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닐 때 컴퓨터 프로그램 대부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 세계는 다 해요. 영국은 5살부터 교육시키고 있고요. 미국도 대통령이 나타나서 얘들아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 개발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하나도 준비 못하고 있고요. 세상도 바뀌어야 돼. 문화도 바뀌어야 돼. 뭐 경쟁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개방하고 공유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또 사용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제도 같은 거 바뀌어야 되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오고 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쩌면 대부분이 그 선생님이 고리타분하고 잘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착하게 잘 살아라. 그걸로 안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